안녕하세요. 사이퍼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좀 밤늦게 녹방을 하고 있는데요. 무더운 여름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수분 섭취 잘 하시고요. 남은 8월달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방송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인데요. 유투데이에서 발제를 했고요. 플레어 네트워크가 이제 글로벌 e스포츠, 라지스트 e스포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e스포츠 이제 연맹이랑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기사입니다. 예, 조금 핵심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연맹이랑 롱텀 파트너십, 그러니까 장기 계약을 맺었다는 기사이고요. 제 보통은 어느 비즈니스라든지 확실치가 않고 긍정적이지 않으면은 짧게 계약을 하잖아요. 근데 길게 계약을 맺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여기 부분인데 왜 파트너십을 했냐?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개인 커뮤니티에 있어서 블록체인 기반 솔루션 채택을 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네, 여기서 이제 국제 e스포츠 연맹이 채택을 한 게, 첫 번째로 채택을 한 게 플레어사이고요. 제 개인 분야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NFT라든지 아이템 등등에서 블록체인이랑 가장 궁합이 잘 맞는 부분이 많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 e스포츠 연맹이 혹시 뭐 듣보잡 아니냐? 이게 무슨 데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실 분들이 있어서 여기가 제 홈페이지거든요. 네,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죠. 여기 한국어가 있습니다. 일단은 비영리 단체는 맞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한국이 이 그룹을, 이 연맹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한국이 게임 강국이잖아요. 그 역사가 되게 깊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2008년도부터 10년 이상 국제적인 e스포츠 대회도 개최를 하고 영향력이 있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본부도 부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정확하게 무슨 계약을 맺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이제 이런 부분이 좋은 소식이라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플레어사의 지속적인 관련 뉴스를 보면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코인 가격인데요. 현재 지금 조금 올라가지고 이제 77,000원대에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피크에서 한 28만원 정도 이제 그때 그만큼 찍었었죠. 지금은 조금 올라와서 이제 7만원대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왜 이 파일코인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은 여기 보이시는 게 xrpchat.com에서 XRP 커뮤니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이제 2018년도니까 이제 한 3년 정도 됐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제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제 아들 그 학교에서 이제 유명 인사니까 초대가 돼서 이제 이런 이야기 이런저런 이제 블록체인 관련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1번, 2번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퇴색된 것도 있고 바뀐 게 있으니까 넘어가고요. 이게 중요했던 질문이 3번이거든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물어본 것 중에서 어떤 암호화폐가 앞으로 살아남을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이제 암호화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브래드 갈링하스가 he said that he think 99% will fail. 99%의 암호화폐가 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아직까지 리플사에서 일을 하고 있죠. 잘하고 있죠. 근데 현재 본인이 99% 망하는 회사 대부분 망할 거라고 했는데 현재 일하던 곳이 99%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겠죠. 벌써 일한 기간이 꽤나 오래됐는데요. 그러니까 본인은 리플사는 망하지 않을 1%에 들어간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이제 공식적으로는 브래드가 당연히 리플사 그리고 이제 XRP는 항상 뭐라 그랬냐면은 리플사의 심장이다, 하트빛이라고 항상 얘기를 해왔죠. 그러면은 당연히 이 사람 마인드에서는 리플사 XRP는 망하지 않는 1%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그 두 번째 공식적으로 여러 번 얘기했지만 비트코인도 스토어 오브 밸류 가치 저장 수단으로 살아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능력이 있으면은 블록체인 그 업계에서는요 이제 이동이 잦아요. 근데 뭐 현재까지 브래드 갈링하우스, 데이비 숄츠 예전에 떠났겠죠. 하지만 지금은 리플사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데이비 숄츠가 리플사 떠난다? 그러면 그때는 정말로 긴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좀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he named Filecoin
by name, 그러니까 이름을 직접 언급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드롭박스들 많이 아시죠? 드롭박스의 경쟁자로서 이제 흥미로운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파일코인이 괜찮다. 이제 결국은 이제 1%에 들어간다. 이제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지나와서 보니까 그때 아마 브레드랑 그 이제 임원진들이 파일코인 프리 IPO에 들어갔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게 이제 XRP 가격이 하나의 XRP 가격이 2년 뒤에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나는 가격에 대해서 예측하지 않는다. 학생들이나 어른들이나 비슷하죠. 그래서 다시 여기 와서 말씀드리면은 그 지금 현재 7만 원대에 거래가 되는데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파일코인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제 미래가 있고 저 역시 소액 투자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일코인 얘기지만 그 다른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관심 있었던 코인들이 있는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다 마찬가지로 통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막 빨간 캔들이 올라갈 때 이렇게 타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타시지 마시고요. 물론 이제 단타나 스캘핑은 이제 다른 영역이니까 이제 그 부분까지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빨간 볼 때는 정석적으로 타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코인이 관심 있는데 가격 때문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렇게 빨갈 때 들어가 진입하시는 게 아니고요. 레드 캔들 때 진입하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많이 이제 하락이 나올 때 이럴 때마다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원래 맞아요. 그리고 분할 매수를 계속 하시다 보시면 욕심 너무 크게 부리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그 수익이 때로는 상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 괜찮을 확률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빨간 불일 때 들어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리스크도 적고 수익이 괜찮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조금씩 투자를 하시면 자연스럽게 관심도 가고 이제 공부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중장기로 보면은 제 파일코인도 지금 이제 가격이 괜찮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다시 한번 다른 코인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분들은 갑자기 막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면 놓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줄 수 있는데 제 암호화폐 몇 년 동안 이제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가격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뭐 1년, 2년 뒤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제 그 순간순간 큰 하락 모멘텀이 항상 있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분할 매수 들어가다 보시면은 나중에 생각의 평단이 남들보다 훨씬 더 좋게 되는 그런 이제 매직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참고하라고 말씀드려 보고요. 절대로 제가 지금 뭐 파일코인 매수하십시오 이제 이런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제 이분이 마이크 리라고 세네터 미국 연방 상원 의원이신데요. 이제 바이든 대통령한테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된 내용이 미국 내 그 암호화폐가 발전과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데 규제를 잘못하면은 다른 나라한테 암호화폐 블록체인 부분에서 선도권을 뺏기고 혜택 다 뺏긴다. 이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요. 현재 미국 내에서 하원 의원들도 그렇고 이제 여러 명이 혁신 그리고 규제 이 두 부분을 강조를 하면서 정확하게 규제가 들어가야 된다. 의원들 스스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며칠 전에 제가 공유해 드렸잖아요. SEC가 암호화폐를 규제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CFC 의장이 우리가 암호화폐를 규제해야 된다. 근거는 SEC는 증권을 관리하는 기관이고 암호화폐는 상품이기 때문에 우리 CFTC가 암호화폐를 규제해야 된다. 이제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미국 내에서도 자체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SEC는 제가 볼 땐 답이 없어요. 오히려 자기 이제 게리 갠슬러를 필두로 해서 이제 너무 크게 그 장악력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권력을 크게 쓰려는 움직임이 보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이제 부서라든지 의회에서 이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 미국도 이제 이런 상황이다. 좀 늦었지만 지금 이제 규제라든지 점점 이제 암호화폐가 이제 규제에 있어서 발전되고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재밌는 게 리플랩스 싱가포르하고 R3 주소가 같습니다. 여기가 지금 싱가포르 주소인데 같죠. 그래서 혹시 바뀌었나 해가지고 제가 이거 영상 올리기 전에 확인을 했는데 지금도 같은 주소인 거 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조금 신기해가지고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잠시만요. 자, 오늘의 저의 메뉴는 녹차입니다. 회 마시고 싶은데 참아야죠, 그쵸? 시간이 너무 좀 지나가지고 밤 12시가 넘어서. 자, 이제 추준호 원님께서 공유해 주셨는데 The Generation Wealth Plan, 풍요의 시대를 위한 계획입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분이 12.5%에 뭔가 꽂혀가지고 계산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본인이 이제 물량이 얼만큼 있는지 모르겠지만 파는 계획인데 10달러에 12.5%를 파시고요, 100달러에 12.5%를 팔고, 1000달러에 12.5%를 팔고, 10,000달러에 12.5%를 팔라. 이거 모르신다 그러는데 하나로 여기다가 지금 현재 환율이 1140원 정도 되거든요. 곱하기 하시면 돼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금액이 나오면 네이버 환율 치시고 하나로 계산하시면 바로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리고 나머지 50%는 평생 간직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액수들이 어마어마하죠. 이분이 생각하시는 게 10,000달러까지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이거 제가 말하면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기분 좋아서 웃으신 분들이 있다에 제 XRP 2개 걸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XRP 1달러 미만, 1,000원 미만은 지금도 저는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본인 포지션이라고 하면 보통 XRP 개수, 그리고 평단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모든 코인이라든지. 그래서 가격 상승이 온다는 가정 아래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있나, 한 번쯤 생각해 보시라고. 이렇게 간다는 게 아니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생각을 한 거랑 안 한 거는 무척 차이가 많아요. 여러분 참고를 하시고요. 이제 스테픈 후보님께서 공유를 해주셨는데, 이제 어떤 분이 댓글로 본 거 같은데, 제가 댓글이나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대부분 다 못 봐요. 그리고 그게 막 랜덤으로 떠가지고 어떤 거는 이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답변 많이 못 드려서 그런 거 죄송합니다. 대신에 제가 하트를 최대한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공신력 있는 분인가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이분은 뭐 I'm just a random guy on the internet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뭐 IT 계열에서 일하시는 것 같고요, 어디 뭐 부사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XRP 찐홀더이시고 이제 옳은 소리를 많이 해요. 제가 팩트를 좋아하기 때문에 좀 이제 팩트에 기반해서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좋게 보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제가 잠깐 드리자면은 end of the lawsuit. 일단 소송이 이제 끝난 다음에 플레어 네트워크가 런칭이 되고, 레저상에 뭐 디파이하고 스마트 컨트랙트, NFT, 그리고 연합 사이드 체인. 얘들아, XRP의 미래는 이보다 더 밝을 수는 없다, 이제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소송 문제가 정말 중요하고요. 이제 포텐셜은 지금도 상당히 좋고, 이제 여러 파트너십이랑 유스케이스, 유틸리티를 빌드업하고 있는, 실제로 돌아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리플사 XRP는 굉장히 지금도 유명한 프로젝트이지만요. 일단은 최소한 스페큘레이티브 밸류, 투기적인 가치로만 보더라도 일단은 소송은 끝내줘야 됩니다. 실제로 브레이드 갈링하우스가 현재 미국에서 파트너사들이 거의 소송 뒤로 한 개인가 그것밖에 지금 계약을 못했대요. 소송 때문에 다 겁내한다고 합니다. 그건 뭐 당연한 거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리플사는 저는 이제 미국을 웬만하면 못 떠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소송이 진행되면서 힘들면서 계속 진행을 하겠어요? 떠난다는 말 1년 전부터 했는데.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기관들, 은행, 그리고 사업체 등등 비즈니스 파이가 가장 크기 때문에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플사가 정말로 미국을 떠난다면요, 그때는 얘네들이 미국에선 도저히 답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다른 블록체인 미국 기반 중소형 프로젝트들이 이제 미국 관련 법을 피해서 뭐 싱가포르라든지 몰타, 스위스로 많이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떠날 수 있는데 못 떠나는 게 아니라 안 떠난다는 거죠. 이제 왜? 급이 틀리니까요. 노는 물이 틀리죠. 자, 이제 마지막 소식인데요. 이제 추순호 원님께서 공유해 주셨고요. 세틀먼트가 오고 있습니다. 합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는데, 이제 이분은
이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어떤 영상을 보면은 소스가 명확하지도 않는데 때로는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드는 맞는 소리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정확한 정보도 알고 있어요. 이것저것 다 던져서 맞추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서양권에서는 영향력이 크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분이 미국에서 어째 코인 유튜버로는 처음으로 구독자 수 100만 명을 넘기신 분이고요. 그 유튜브만 하는 게 아니라 뭐 트위터, 인스타 등등 뭐 다 해요. 뭐 틱톡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규모가 상당히 큰 이제 유튜버인데 최근에 이분이 그 셀러먼트 끝나면은 XRP에 $30 간다 이제 이런 소리를 하는데 일단 잠깐만 들어보시겠습니다. Ripple will get off with a slap on the wrist and only need to pay a small fine to keep the regulators at bay, just as we've seen with other similar cases from the ICO era. If that happens, 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제 이분이 제 영상에서 말하는 게 리플사 소송도 결국 표현한 게 펜이라 그랬거든요. 아주 조금 이제 리플사 입장에서는 조금의 벌금을 내는 거겠죠. 뭐 크겠지만 이제 이분의 의견으로는 이제 벌금을 조금 내고 이제 규제 범위가 정해진다면은 은행들도 스스로 블록체인 솔루션을 만들어서 리플사를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술에 있어서 리플사에 비해서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가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기관들, 은행들이 리플사와 XRP의 제품을 쓰게 될 거다. 이런 스타일의 의견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확실히 XRP 소송이라든지 관련 이제 뉴스를 보면은 지난 3년 동안이랑은 좀 확연히 틀린 게 저도 느껴집니다. 이건 제가 이제 리플 관련 뉴스와 정보를 항상 찾아보는 투자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느끼는 것이고요. 단순히 감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분위기가 예전보다는 많이 틀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아직은 가격에 있어서 펀더멘털 모멘텀이 아직 없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항상 영상을 만들지 않을 때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소식이 별로 없었는데도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어제 밤늦게 들으신 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제 이변이 없다면은 이번 주 중에 한두 편 정도 더 많이 영상 올릴 수도 있고요. 일단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